1423년 피렌체 최고의 부자였던 스트로치 가문을 위해 그린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의 동방박사 경배가 있다면, 그로부터 약 35년이 흐른 1459년 피렌체 최고의 권력자이자 부자였던 메디치 가문에게는 베노초 고촐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행렬이 있습니다. 스트로치 가문의 정치적 염원을 젠틸레를 통해 국제고득 양식으로 화려하게 그린 작품이 동방박사의 경배라면, 베노초 고촐레를 통해 그린 동방박사의 행렬은 메디치 가문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피렌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벽화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 이면에는 지난 30여 년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한 행적들을 이 한 편의 스토리로 압축해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피렌체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빠져있지 않습니다. 베노초 고촐리는 20대 초반 금세공사로 로렌초 기베르티의 두 번째 세례당 문인 천국의 문 제작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대 중반인 1447년 그의 스승 프라 안젤리코와 고향 피렌체를 떠나 로마에서 그림을 그리다 약 8년 후 피렌체로 돌아와 동방박사의 행렬을 그립니다. 피렌체의 흑사병이 창궐하자 그는 산지 미냐노로 옮겨 작품 활동을 하다 1497년 피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에 대한 조르조 바사리의 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프라 안젤리코 제자로서 스승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재였으므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풍부한 창의력의 소유자로서 원근법, 동물, 풍경, 및 장식 등을 제작하는 데 능숙한 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드로잉은 다른 화가들에 비하여 뛰어나지는 못했으나 그는 다른 오락을 즐기지 않고 열심히 제작에만 종사하였으며 오직 인내로서 동시대 화가들을 앞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의 의뢰로 미켈로조가 설계한 피렌체의 메디치 궁전, 현재는 리카르디 궁전으로 이름이 바뀐 이곳에 동방박사 경당의 베노초의 동방박사의 행렬 프레스코화가 있습니다. 경당 한가운데 안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필리포 리피의 숲속에서 아기 예수 경배 회화 작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정확한 시기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요. 1459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체로 많지만, 위대한 자 로렌초 데 메디치와 동생 줄리아노의 당시 나이는 그림의 모습과는 달리 10살과 6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을 그렸다면 1369년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굴곡진 벽을 따라 그려진 동방박사의 행렬을 쭉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행렬이 무척 깁니다. 아름다운 투스카니 지역의 자연과 한데 어우러진 행렬은 세계 각지에서 온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장식을 한 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 표범, 낙타, 원숭이, 사냥개, 독수리, 청동오리, 이름 모를 새 등등 볼거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왕인 멜키오르는 흰 말을 타고 풍성한 흰 수염을 기른 동방의 품이 있는 지혜로운 노인으로 그려졌는데요. 그는 실제로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조셉 2세입니다. 그는 1439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요한 8세와 23명의 주교, 그리고 약 700여 명의 학자와 신학자들을 데리고 코시모 데 메디치 비호 아래 피렌체 공의회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져온 희귀한 고문서들, 그리고 수많은 학자와 신학자들은 피렌체의 플라톤 사상을 기반으로 한 고대 그리스 사상, 철학, 문학을 전파함으로 르네상스 문학, 철학 사상 등의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 교황 에우제니오 4세 대신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조셉 2세를 멜키오르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셉 2세 앞에 파란 옷을 입고 관람자들을 응시하며 말을 타고 가는 청년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표범들을 애완동물처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카스트루치오 카스트라카니인데요. 그가 루카 공화국의 공작으로 1300년대 초반 피렌체를 전쟁의 공포에 떨게 했던 투스카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표범입니다. 베노초의 해악이 빛나는 장면인데요. 피렌체 사람들이 치를 떨 만큼 싫어했던 사람을 이 작품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평범한 옷차림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미지로 그렸습니다. 이는 현재 투스카니 최고 강자는 피렌체인들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왕인 발타자르에게로 가볼까요? 백마를 탄 채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를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상에 매우 멋지고 우아합니다. 호위병들이 면도를 멀끔히 한 것을 보니 모두 피렌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보석들이 박혀있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동방의 화려한 의복을 입은 채 당당하게 한 것을 응시하는 그는 바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 요한 8세 팔레올로구스입니다. 그는 피렌체 공의회가 열리자 배를 타고 베네치아를 거쳐서 피렌체로 옵니다. 당시 그에게는 서방 세계의 군사적 원조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을 앞세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서방 세계의 도움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돌아가며 1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황제로 기록됩니다. 비잔틴 제국을 통해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오던 황제 요한 8세를 두 번째 왕인 발타자르로 설정함으로써 피렌체를 대표해 그를 맞이한 메디치가의 정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인 젊은 왕 카사파르는 어디 있나요? 젊고 늠름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의 화려한 의상, 멋진 백마를 탄 모습이 멋집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그는 바로 피렌체를 최번영기에 올려놓은 피에로 일 고토소의 아들이자 국부 코시모 델 메디치의 손자 위대한 자 로렌초 델 메디치입니다. 만일 그림이 1459년 그려졌다면 그는 10살이었을 거고, 만일 1469년에 그려졌다면 그는 20대 청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한 가지,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의 동방박사의 경배에는 스트러시 가문의 사람들이 동방의 왕들 뒤에서 관람자에게 자신들의 정치 외교적 역할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반면, 이 작품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일원이 직접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메디치가는 명실상부한 피렌체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투스카니 지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떠오른 것을 온천하에 자신있게 알리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빨간 모자를 쓴 두 노인이 흰 말과 노새를 타고 있는 게 보이시죠?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자 로렌초의 할아버지 국부 코시모 데 메디치, 그 옆에는 동생이자 위대한 자 로렌초에게는 작은 할아버지인 검소함의 대명사 데 로렌초 데 메디치가 노새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편 끝 갈색 말을 타고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이 바로 위대한 자 로렌초의 아버지 피에로 일 고토소인데요. 일평생 병약했던 그는 보통 통풍으로 인해 여러 초상화 작품에 모자를 쓰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옆 정면을 쳐다보며 머리에 보석이 박힌 백마를 타고 있는 젊은 청년이 위대한 자 로렌초의 동생인 줄리아노입니다. 줄리아노는 사냥을 매우 좋아했으며 말 옆에 있는 하인이 그의 성향을 말해주듯 사냥용 활을 들고 시종을 들고 있습니다. 이 메디치가의 뒤를 따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노초 고촐리도 자신의 모습을 이 무리 중에 그려 넣었으며, 혹시 사람들이 자신을 못 찾을까봐 이름을 모자에 새겨넣는 꼼꼼함도 선보입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은 대부분 학자, 예술가, 문학가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으며, 동방에서 온 수염이 길고 이국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수염을 멀끔히 깎은 피렌체의 지식인들과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특히 피렌체 사람들은 대부분 국부 코시모 데 메디치가 쓰는 붉은 모자와 비슷하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는 지식인이라는 표식 또는 그가 세운 플라톤 아카데미의 회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